야씨 이건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 똑같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아 이거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되겠죠. 화가 나셨나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 이슈 브리핑의 심지연입니다. 김무섭 연구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좀 검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이 어렵지 쉬운 말로는 내가 학종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쵸. 또는 내가 어느 대학까지 찔러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권 쓸 수 있는 학생이 서울대 그냥 막 질른다 뭐 마음대로 해라 이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찌를 때 이제 학생부를 기준으로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완전 잘한 것 같아. 혼자 판단하기래. 그랬을 때 뭐 질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6장의 카드 중에 한두 개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를 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볼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생활기록부는 뭐 약간 정량화된 지표가 아니잖아요. 뭐 요 정도면 A 대학 갈 수 있어, 뭐 요 정도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생활기록부 보고 뭐 내가 지원 대학을 어디까지 좀 써보겠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부에 대한 평가는 입학사정관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는데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 떨어지는 학생들 되게 많고 얘 왜 붙었지? 이런 학생들도 붙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다만 거기에 최소한의 기준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내 학생부가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충분히 본인이 되게 열심히 했어. 굉장히 열심히 했어. 누가 봐도 열심히 했어. 그럼 충분히 쓰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그 기준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나 쓸래 쓰고 떨어져도 난 서울대 썼으니까 쓸 거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준이 그런가가 아니라 기준을 정확하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학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남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신이 있으면 다 찔러보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적어도 객관적인 근거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 근거를 어떻게 찾아볼까 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총 저희가 4개의 단계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고 좀 그려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어떻게 뭐 생기부를 보고 나를 그려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설 같은 것들을 특히 읽을 때,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상황이라던가 그 공간이라던가 그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잖아요.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글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소설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주인공은 나인데 내가 지난 3년 동안 혹은 1년, 2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었을까? 맨날 수업 시간에 자는 뭐 그런 학생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런 생활을 했구나.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와 연계한 활동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분명히 근거가 나타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전공적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좀 딴소리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연애 소설 많이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 막 남자 주인공들이나 여자 주인공을 묘사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얼굴의 한 절반 정도가 눈이 근데 상상은 막 그게 안 가는데 또 이제 글로 써주니까 대충 나름 그려보기는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생활기록부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해야 하니까 분명히 본인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은 진짜 말 그대로 연애소설을 읽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본인 입학사정관이 이제 보면서 그려보는 거니까 약간 학생이 입학사정관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약간 읽어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생활기록부 토대로 본인을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A 학생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학생이 뭐 호기심도 있고 충분한 이해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뭐 과정을 뭐 설명을 잘한다. 잘 써주신 것 같은데 B 학생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죠? A 학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뭐 그다음에
여기는 능숙하게 써져 있었던 거 체계적으로. 능숙하게는 뭐 암산했나? 뭐 체계적으로는 뭐 식 썼나? 뭐 이런 거잖아요. 쓰기가 진짜 힘드시긴 그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지면 학생부를 가지고 나는 되게 잘 써졌다고 생각하는데 잘 써진 학생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써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런 활동들을 그냥 딱 봤을 때 야씨 이건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에 똑같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아 이거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되겠죠. 화가 나셨나 봐요. 일단 뭐 선생님도 바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비학생 같은 경우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 왜 이렇게 터졌어? 이 학생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차분하다, 그죠? 집중력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수학적 오류를 찾는다. 그러면서 또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A 학생보다는 좀 더 B 학생이 이 두 내용만 봤을 때는 좀 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집중력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A 학생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B 학생이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두 학생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A 학생은 특별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거가 다 결국에는 평가거든요. 교사의 평가잖아요. 형용사예요. 좋은 얘기들은 다 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B 학생도 마찬가지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집중력 여기 단어 보시면 3개 정도가 나왔고 문제 해결 능력도 3번씩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더 얘가 진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생부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읽고서 이미지 그려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평가를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평가를 나눠서 평가에 대한 근거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좋은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학생의 다른 내용이 추가된 내용들을 보시면 뭐 흥미 학습 있는 내용을 독서, 심화 학습을 통해서 깊게 학습했다. 발표하는 수행 평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었다. 이 친구가 앞에서 보면은 통계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구글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학생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학생 기록부로서의 기준을 갖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팩트를 중심으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되고 긍정력을 가질 수 있다. 질러봐도 괜찮을까요? 요 정도 구글 데이터인가요? 뭐 구글의 신?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만 쓸 수는 없고요. 이런 게 뭐 이렇게 한 3-4개 막 이렇게 학생 기록부 30장 막 이렇게 되게끔 30장이요? 이렇게 되게끔 이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써볼 수 있겠죠. 한데. 그렇죠. 사실 뭐 빅데이터 이런 게 고등학생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는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면접 볼 때도. 그래서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되면 야 너 빅데이터가 뭐야? 큰 데이터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사실과 이제 사실들을 좀 나열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평가를 나눠서 평가는 어쨌든 좋은 얘기들만 기재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좋지 않은 내용들은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과 평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실들만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럼 사실들만 놓고 봤을 때 이 학생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제가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1학년 때 뭐 자율활동에서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생활존중, 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써줘요.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됐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2학기 때 학급 내 또래 상담자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이제 본인이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직업인 초청 특강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심리 상담사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뭐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내용도 연관이 되면서 동아리 활동할 때도 뭐 어떤 활동에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약 복용에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관심 있는 분야가 심리, 뭐 의학, 뭐 정신과 의사 이런 쪽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특성은, 여기 이 행동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실천력학. 그러니까 배우면 해야 돼. 궁금하면 해야 돼. 막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얘기들을 쓰지 않아도 학생이 보이는 이런 활동들만 모아놓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 학생에 대한 모습들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학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깜깜이 전형이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 일반고는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써주고. 근데 아까 보여줬던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 일반고에서도 학생들이 활동에 따라서 학생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학생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선생님이 안 써줬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자. 뭐 밥 먹고 막 점심시간에 뛰어나가서 막 축구하고 들어와서 맨날 자. 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뭐 이러는데 이런 친구들을 좋게 써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잔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아예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써지는 내용들이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뭐 일반고라서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데 좀 스스로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원래 이래요? 그때 기분 되게 좋으신 거잖아요. 아, 그럼요. 완전 좋은 굉장히 거예요. 좋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말아요. 기분 되게 좋으신 상태예요. 좋아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흥분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평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적힐 만큼의 활동을 했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사실 이제 일정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나는 뭐 스토리를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한번 거쳐가면은 확실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처음 그렸던 모습이랑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이런 과정들, 사실들을 특히 엮으면서 본인이 이해하게 된 본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성장,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1학년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뭐 이런 학생이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2학년, 3학년 가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리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뭐 1학년 때 그냥 되게 막연하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2학년, 3학년 뭐 탐구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하면서 3학년 때 가서는 기초의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싶은 학생으로 뭐 변화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활동들을 통하면서 3년 동안 성장한 학생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이미지로서도 이해하는 것이 좋겠지만 거기에 좀 더 1학년 때부터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에 대한 평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학생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정말 막 열을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뭐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뭐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은 모두 다 검토를 다 해본 것 같고요. 다다음 주에도 가장 핫한 입시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봐요.